예, 기묘한 만남과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 기묘한 만남,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접대의식. 이러한 신호들은 절대 권력을 쥐었던 시진핑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펑저위안, 펑저유안에서의 등장에서 그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았다. 두 명의 핵심 인물 왕후닝, 왕후주수과 차이치 범튼과 그를 호위하듯 동행했다. 두 사람은 마치 석상처럼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즉 가짜 반첸 라마로 여겨지는 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시진핑이 펑저위안에서 손님을 맞은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주목할 점은 붉은 황제의 용상으로 비유되던 잉타이가 이제 그가 드나들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소문이 퍼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전주석 리잔수 이첸슈가 정치적 수류탄을 던지며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것이다. 중난하이의 내부는 마치 갈라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으며 내일 누가 권력을 쥐고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급박한 질문이 울려 퍼진다. 시진핑은 과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 압류의 파도를 견뎌낼 힘을 아직 가지고 있는가? 앵그 아이러니로 가득한 재등장 2025년 6월 6일 시진핑의 약화에 대한 소문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그는 갑작스럽게 중난하이 내 보조구역인 펑저위안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최고 권력 중심지로 여겨졌던 잉타이가 아니었다. 국영 언론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은 베이징 당국이 지정한 제11대 반첸 라마, 즉 젠산 노부를 접견했다. 이 접견에는 3명의 무게 있는 인물 왕후닝, 차이치, 리첸제, 리리간제가 동석했다. 펑저위안에서의 재등장 자체만으로도 여론은 들끓었다. 이는 7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진핑이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맞은 두 번째 사건이었다. 이전에는 6월 4일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를 급하게 심지어 다소 초라하게 맞이한 자리였다. 그곳에는 깃발도 정식 조명도 국기도 없었다. 마치 실제 권력 중심에서 격리되고 통제된 방에서 급조된 만남 같았다. 6월 6일 재등장에서는 약간의 치장이 더해졌다. 흰색 커튼 4장이 쳐지고 공간을 가리기 위해 병풍 8개가 세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오히려 무언가가 은폐되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었다. 권력의 위험을 상징해야 할 방에 어울리지 않는 값싼 병풍은 모든 연출이 서툴고 어색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점은 만남의 내용이 아니라 시진핑이 더 이상 잉타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잉타이는 중난하이 호수 한가운데 있는 인공섬으로 과거 서태후의 행군기였으며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붉은 왕좌로 자리 잡았다. 고풍스러운 건축과 북쪽을 향한 상징적인 위치를 가진 잉타이는 지도층의 최고 업무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곳에서 마오제동은 현대 중국의 역사를 형성한 결정을 내렸고 장점인 장사민, 후진타오, 그리고 이전의 시진핑조차 이곳을 그들의 권력 발판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제 시진핑은 중난하이 호수 북쪽의 더 작은 구역인 펑저위안으로 옮겨갔다. 잉타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곳으로의 이동은 사소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진핑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치 체제에서 지도자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들의 실제 위치를 암시한다. 잉타이에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의 절대 권력은 대체되거나 축소된 것이다. 젠짠루오브의 등장 또한 우연이 아니다. 그는 베이징이 제11대 반첸 라마로 소개했지만 티베트 불교 공동체와 티베트인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중국이 무력으로 티베트를 점령한 이래 그들은 13세기부터 이어진 라마 환생 전통에 깊이 간섭해왔다. 1989년 제10대 반첸 라마 사망 후 불교 공동체는 6세 소년 게둔 최키니마 데착 니마를 정통 환생 영동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1995년 중국 당국은 그 소년과 그의 가족을 납치하고 정치적 각본에 따라 선택된 다른 소년 젠짠누오부를 대체자로 내세웠다. 이후 게둔 최키니마는 세계 최연소 정치범이 되어 30년간 행방불명 상태이고 젠짠누오부는 베이징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꼭두각시 라마 역할을 하며 선전 행사에만 등장한다. 시진핑이 고립되었다는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인물과의 만남은 정치적 아이러니를 더 깊게 만든다. 권력이 없는 지도자로 의심받는 자와 신뢰받지 못하는 라마가 커튼과 병풍으로 가려진 방에서 만난다. 이는 마치 노골적이고 따분한 정치극과 다를 바 없다. 방 안의 분위기도 매우 이상했다. 시진핑을 수행한 왕후닝과 차이치는 완전히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들은 발언도 친밀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손을 가슴 앞에 얹고 감독관처럼 관찰하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리첸제는 비서처럼 이따금 기록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시진핑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오랜 정치 관찰자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한 명의 지도자가 여전히 재임 중임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전시되고 있지만 실질적 권력은 이미 다른 이에게 넘어갔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가득했다. 현대 중국 역사에는 선례가 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 화구펑은 덩샤오핑에 의해 군 통제권을 빼앗긴 후에도 국영 언론에 정기적으로 등장하며 여전히 주석으로 불렸다. 하지만 모두가 알듯 그는 정치적 안정과 권력 이양을 은폐하기 위해 명예상의 허수아비로 남아 있었다. 시진핑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왕훈인과 차이치가 그를 감시하는 자들인가? 펑저위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의 이동과 정치적 공간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인가? 원래 보조 접견 장소에 불과했던 펑저위안은 점차 황금 감옥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다. 절대 권력을 쥐었던 시진핑은 점차 전시용 인물로 한 시대의 마지막 의식으로 조용히 막을 내리는 위치로 미끄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리잔수 시진핑을 배신하다 펑저위안에서의 시진핑의 비정상적인 등장 외에도 최근 온라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보가 퍼졌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확대 회의를 열었고 그곳에서 여러 내부 연설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에 대해 반응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 안의 표현과 논리는 각 연설자의 성격, 위치, 언어 스타일과 기묘할 정도로 일치한다. 그중 리잔수의 이름이 붙은 연설은 여론을 특히 충격에 빠뜨렸다. 리잔수는 시진핑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여겨졌던 인물로 전인대 주석을 지냈으며 이전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유출된 문서가 사실이라면 시진핑과 함께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이 인물이 등을 돌려 비판뿐만 아니라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많은 비밀을 폭로했다. 연설에서 리잔수는 시진핑이 당, 국가, 군대의 모든 지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행동이 과거 4인방을 분쇄한 것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질 것이며 시진핑 개인이 전체 정치 체제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암시하는 강렬한 비유를 사용했다.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리잔수의 과거에 대한 정치적 고백이었다. 그는 제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맡긴 임무, 즉 후진토를 감시하고 반항의 조짐이 보이면 개입하라는 지시를 수락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회의 전 시진핑은 리잔수에게 후진타오가 문서를 읽지 못하게 하고 탁자를 치거나 종이를 찢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강한 행동을 보이면 즉시 제압하고 회의장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했다. 후진타오가 공개적으로 끌려나간 장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리잔수에 따르면 이는 사전에 연출된 각본이었다. 그는 후진타오를 배웅하려 일어서려던 순간 옆에 앉아있던 왕후닝이 그를 제지하며 조용히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 무력한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당의 단결이라는 명분으로 위장된 쿠데타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어 리잔수는 시진핑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언론이 선전했던 것과 달리 두 사람은 그가 하북성 현의원의 서기를 지낼 때 짧게 몇 번 만났을 뿐이며 시진핑이 푸젠성으로 옮긴 후로는 거의 접촉이 없었다. 그를 진정으로 후원한 이는 후진타오였다. 특히 그가 베이징으로 옮겨 중앙판공실 주임으로 링지화를 대체할 때였다. 그는 또한 링지화가 후진타오의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울며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해 개혁파를 보호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후진타오가 이를 거절하고 심지어 시진핑을 훌륭한 동지로 칭찬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리잔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배신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신뢰를 받아 권력을 얻었지만 이를 이용해 선임 지도자들이 쌓아온 개혁의 기반을 청산하고 파괴했다. 제18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밑에서 일하면서 그는 점차 그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았다. 시진핑은 독단적이고 성급하며 부하들을 자주 호통치고 심지어 그를 목 졸라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능력 면에서 시진핑은 두드러진 점이 없었다. 초기에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 왕후닝에 기후를 강화하고 내부 숙청을 위해 왕치산사엔에 완전히 의존했다. 더 심각한 것은 리잔수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헌법 개정으로 무기한 재임이 가능해진 것은 집단적 의지가 아니라 위협과 억압의 산물이었다. 순쟁차이는 내부 회의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인물이었고 그 결과 체포되었다. 다른 위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시진핑이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개인적 사안을 이용해 압박하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리잔수는 장더장, 장대장에게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시진핑은 왕치산을 통해 그의 딸과 사위의 사업 관련 문제를 들추며 위협했고 결국 그는 압력과 처벌의 위험 앞에 굴복했다. 그뿐만 아니라 리잔수는 시진핑의 가족이 중앙 권력에 직접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시진핑의 아내 펑리위안, 기팽리유안은 공개된 예술가 이미지가 아니라 날카로운 어조로 여러 사안의 명령을 내렸다. 시진핑의 동생 시위안핑, 엑세 유엔핑도 가명을 사용해 중앙 운영 체계에 끼어들었다. 시진핑 본인은 유연하게 처리하라는 입버릇을 반복하며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행하라는 암시를 주었다. 이 연설 전체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안의 세부 사항은 중국 공산당의 운영 체계에 대해 알려진 바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어조, 분석 방식, 내부 관계 묘사는 리잔수가 보여준 모습, 신중함에서 모순, 사과에서 분노에 이르기까지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만약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 가지를 확인해준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분열은 최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음지에서 이어져 왔으며 이제야 폭발한 것이다. 안정된 외관 뒤에는 끈질긴 암투가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시진핑과 가까웠던 이들도 점차 그와 거리를 두거나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끼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리잔수의 이야기가 참이든 거짓이든 현재 중나라의 권력 판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조각이다. 신문의 위풍당당한 선언이 더 이상 내부에서 갈라지고 있는 균열을 숨길 수 없는 곳이다. 시진핑이 권력을 잃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나라의 균열은 더 이상 소문 수준이 아니다. 펑저위안의 차가운 이미지, 전 동맹들의 유출된 연설, 중앙 선전 체계에 계산된 침묵은 모두 한 가지 예측으로 수렴한다. 시진핑은 더 이상 오랫동안 최고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시진핑이 언제 떠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떠나느냐,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이다. 겐천니엔테 시나리오 1. 원로파의 부드러운 접근, 중나라의 비밀스러운 협상으로 여겨지는 시나리오에서 시진핑은 시끄럽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축출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임하도록 주선될 것이며 이는 당의 원로들, 군대의 권력 집단, 그리고 왕양, 왕후닝, 차이치 같은 중재자들 간의 타협적 권력 이양으로 진행될 것이다. 일부 해외 화교 언론에 따르면 조용한 퇴장을 대가로 시진핑은 자신과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그와 그의 가족, 특히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둘째, 상징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명예상 핵심 지도자라는 칭호를 유지하고 싶다. 셋째, 차이치를 포함한 일부 측근들이 체제 내에 남아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파와 권력 계승 그룹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대중의 강한 반발을 받지 않은 중립적 인물, 예를 들어 왕양이나 후춘화, H우춘 화예야가 전환기의 얼굴로 떠오를 것이다. 그들은 체제를 진정시키고 내부 균형을 재건하며 더 깊은 개혁의 시기로 나아가기 전에 불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을 줄이고 국제 무대에서 국가 이미지를 보존하며 당 내부의 통제력 상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큰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리 없다. 시진핑이 물러나면 그의 집권 시기에 이익을 누렸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양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이 제거되거나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조용하지만 치열한 역청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고 시나리오 2. 조용한 군사 개입, 점점 더 명확해지는 신호들, 쉬치량, 액슈치량, 상장의 의문스러운 죽음, 군사위원회, 부주석 허웨이둥, H웨이동의 설명 없는 실종, 시진핑의 든든한 군사적 조력자였던 창유샤의 절대적 침묵, 은 군대나 중군사 조직의 일부가 결정적인 내부 개입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권력 이양이 정치국 회의 추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군사위원회, 전략군단, 중앙경위부대 같은 군사 체계에서 진행될 것이다. 고위 지도자를 보호하고 내부 안보를 감독하는 이 단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시진핑과 그의 측근을 고립시키고 중나라의 내의 통신 신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방식이 고전적인 유혈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의료적 이유로 격리라는 부드러운 외피 아래 진행될 것이다. 시진핑이 격리되면 당 내부의 인사와 언론을 관할하는 중앙조직부와 중앙판공실은 즉시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발표하고 평화로운 내부 합의에 따른 권력 이양을 공표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빠르고 철저하게 지도력 상실 문제를 해결하며 대중과 국제사회의 눈에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존재한다. 군대나 안보 체계 내 시진핑에 충성하는 잔재 세력이 위협받거나 자리를 잃었다고 느끼면 내부에서 반항하거나 파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외국 정보기관이 상황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용한다는 징후가 보이면 이 시나리오는 역선전의 대상이 되어 중국 내부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니까의 시나리오 3. 시진핑의 최후 방역 약세에 몰렸음에도 시진핑은 방역 능력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다. 그가 아직 상황을 뒤집을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총탄이 아닌 10년 넘게 갈고 닦은 숙청 기계를 이용해 최후의 반격을 감행할 수 있다. 남아있는 통제력을 활용해 그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공안부 그리고 선전 및 언론 체계를 재가동하여 내부적으로 반반혁명이라 불리는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반혁명 세력을 분쇄한다는 명목, 즉 비시진핑파의 조용한 확산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이 캠페인에서 의심을 제기하거나 지시를 지연시키거나 절대 충성을 보이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은 모두 반역자로 낙인 찍혀 공개적으로 조사되고 처리될 것이다. 이는 억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과거 숙청에서 사용된 역사적 교훈이 다시 인용될 것이다. 문화혁명 이후 4인방 제거부터 덩샤오핑이 천안문 사태를 처리하며 국가를 안정시킨 방식까지 구호는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당은 절대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중심을 굳건히 지켜라. 내부 분열을 허용하지 말라.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시진핑이 과거 매우 능숙하게 사용했던 도구, 숙청, 정치적 공포, 언론 통제, 내부적을 만들어 체제를 결집시키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험도 극도로 높다. 당 내부의 충성심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가 따르지 않으면 반역이라는 사고를 계속 적용하면 역효과는 피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할 것이고 투자 채널은 자본을 철수하며 금융시장은 요동칠 것이다. 무엇보다 수년간 숙청당한 군대는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조직적인 반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